안녕하십니까. 기범한 녀석들 대표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좀 정신없다고 많이 못 찍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요즘 이제 사장님들께서 많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전화가 많이 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을 하지 않으면 매장 운영에 있어서 요즘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으로 인하여 영상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대부분 사장님들께서 좀 배달이라는 것을 처음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주변 분들로 인하여 혹은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를 전제하에 진행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막연하게 겁부터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배달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혹은 포스에서 배달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 다음은 배달 용기는 그럼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배달과 혹은 매장에서 판매가에 있어서 비용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달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은데 매장에 있어서 과연 수익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이제 이 5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 3개를 주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밖에도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띵동, 위메프, 그리고 요즘 경기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배달 특급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되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체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크게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2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울트라콜은 소위 말하면 깃발, 그러니까 한 개당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8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깃발이라는 것을 지도에 위치시켜서 고객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픈리스트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상단에 랜덤으로 뜨게 되는 3가지 업체에 내가 노출이 되었을 때 그거를 고객님이 눌렀을 때 나가는 별도의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용은 6.8%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기요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12.5%라는 비용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이 2가지에 있어서 방금 설명드린 운영체제 외에도 별도 카드 외부 수수료가 3%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쿠팡이츠죠. 여기는 음식에 대한 가격 상관없이 개당 배달료 5,000원, 그 다음에 광고 수수료 1,000원, 6,000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부가세는 또 별도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까지 가게 되었을 때 다음으로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음식은 어떻게 배달이 되나? 바로 배달 대행 관련된 걸로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뭐 배달 대행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뭐 제가 모르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뭐 바로고, 생각대로, 뭐 이어드림 등 아주 다양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는데 이 배달 대행은 또 대행사마다의 가맹비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 가맹비는 배달 대행사마다 다 좀 기준치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있어서 어떠한 배달 대행사는 한 달에 들어오는 건수별로 가맹비가 측정되고 있고요. 어떤 배달 대행사는 내가 배달을 하고자 하는 지역별로서 가맹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들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맞고 그 계약서에 잘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의 부분보단 대부분 겁을 먹는 부분은 과연 주문이 들어와서 이 들어온 주문을 어떻게 배달 대행에게 연결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배달 대행 프로그램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엔 연동이라는 부분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주문이 들어온 게 자연스럽게 배달 대행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리하고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조리하고자 하시는 원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그것을 찍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배달 대행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됐을 시에 사장님이 시간을 찍어내실 거고요. 그 찍은 시간에 맞추어 조리를 하시면 쿠팡이츠, 어떻게 보면 쿠팡이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 일반 분께서 이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을 해주세요. 그럼 그분에게 음식만 전달을 하게 되면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음식이 가는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50대 사장님, 여사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카페 문의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왜 갑자기 배달 플랫폼과 포스에 관련된 배달 대행에 관련된 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전화가 됐든 방문을 저희 사무실에 해주시든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이 포스를 통한 배달 대행사 연결,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이번 같은 사례에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셔서 카페에 관련된 논의보다도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사장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 또한 좀 어려운 것은 바로 한 달에 매장에 이제 판매되는 이 수익을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저도 그게 가장 어려운 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나 이제 한 달에 판매된 거를 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좌,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각각 똑같은 음식이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마다의 수수료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이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계좌에 찍히는 순익은 바로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장님들이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플랫폼에 내 음식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한번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배달의 민족에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배달의 민족에 대하여 좀 주되게 어떻게 보면 내 음식점을 좀 맞춰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기요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요기요를 좀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며, 쿠팡이츠에 맞는다고 하면 쿠팡이츠에 대해서 저희 음식점을 맞춰놔야 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고 또 길고 또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궁금하시다면은 좀 이따가 영상 마지막에 하단부에 뭐 제가 번호나 이메일을 남겨놓을 텐데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지식 선상에서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어떤 걸 넘어갈 거냐면 사장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뭐 배달 용기, 비용 설정, 그 다음에 배달로 인하여 내가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지, 이거 이렇게 고생하고 막 이걸 다 이해하면 과연 내 매장의 매출이 올라가나요? 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장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한 수수료도 있지만 이제 여기부터가 사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배달에 대한 이해는 했지만 그럼 내 매장 음식을 홀에서만 이용하거나 고객에게 홀에서만 판매를 하셨던 사장님들께서 그럼 과연 배달로 고객에게 어떠한 용기에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배달 시장이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받았을 때 이제 입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요즘 다양한 음식점들에서 나의 경쟁 업체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먼저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업체에서는 요즘 음식을 배달로 내가 받았을 때 정말 퀄리티도 좋고 또 플레이팅 또한 뭐 매장 가서 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에서 먹는데 매장에서 최대한 먹는 거와 큰 차이 없이 플레이팅도 요즘은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요즘 사장님들이 막 손글씨도 써서 혹은 이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이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까지도 요즘은 사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렇다는 것은 즉슨 그냥 내가 배달 설정 다 했고 어플리케이션 이해했고 포스 이해했고 그냥 음식만 나가면 돼 라고 하기에는 사장님 그럼 부진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영상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사장님께서 어떠한 용기 설정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는 실링 용기라고 해서 실링기를 이용한 용기가 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친환경 용기, 뭐 펄프 용기 등이 있는데 이 용기 설정은 사장님의 사실 이게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에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용기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사장님이 잡아놓으신 음식 가격에 있어서 포장에 대한 용기에 대한 비중 또한 설정을 해두신 상황에서 잡으셔야지 무작정 또 음식 가격에 비례했을 때 너무 비싼 용기를 사용하신다거나 또 음식 가격에 비례했을 때 너무 저렴한 용기를 사용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퍼센테이지로서 설명을 문의해 주시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제 고객에 대한 공략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부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까지도 어렵지 않고 서스름 없게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해주고 계신데요. 각각 이제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요즘 집에서 먹어도 어떻게 보면 매장에서 먹는 것만큼 버금갈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매장에서 먹는 거와 같은 퀄리티, 플레이팅, 그 다음에 사진 찍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매장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런 데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음식점 가서 먹은 것처럼 배달 음식을 먹은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플레이팅을 이렇게 해서 이쁘게 찍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흔하게 게시글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배달 용기 또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매장에 대한 홍보, 어떻게 보면 2차적인 홍보죠. 내가 제공한 음식을 고객께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시는 걸로 또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요. 사장님께서 일단 음식을 어떤 용기에 담으셨어요. 거기에 플레이팅을 이쁘게 하셨어요. 그걸 이제 소비자가 받았습니다. 구매하신 분께서 받으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게시를 하게 되는 이 사진 한 장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센스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발동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리 이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이게 그래서 어디 건데? 라는 게 이 사진 한 장에 표현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젓가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센스적인 물티슈가 될 수도 있고 포장 비닐봉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포장 용기를 감싸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쁜 플레이팅과 용기와 이런 부수적인 디자인물들이 같이 가서 이거를 고객이 받았을 때 와 너무 시각적으로 이쁘다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눈으로도 맛있고 눈으로도 즐겁고 진짜 실질적으로 먹었는데도 맛있어야 이게 2차적인 SNS나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홍보성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총괄적인 부분에 따라 음식의 비용 설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웬만한 기본적인 건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매장에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매장에서 하고 계신 바로 마무리 리뷰 이벤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이제 뭐 필수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품목을 고객님께서 리뷰를 써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장에서 이러한 거를 제공해 드릴게요 라는 이제 품목이 있는데 요즘은 리뷰 이벤트 품목도 제공이 되는데 옛날에는 하나만 제공했지만 요즘은 고객분들에게 있어서 리뷰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련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서 이벤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리뷰 이벤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신경 많이 쓰려고 하는 부분이고 하나만 계속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지루할 수 있고 또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뭔가 또 이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좀 새롭게 변화하고 주마다 혹은 달마다 변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사장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겠죠. 이걸 통한 배달을 통한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배달을 통한 어떻게 보면 수익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해서 이거 다 구축하면 얼마만큼 수익이 나요? 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제가 얼마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자세한 분석, 그 다음에 이 사장님께서 장사를 하고 계신 지역과 상권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어서의 평균 배달료, 그다음 평균 음식 비용, 그 다음 사장님이 깃발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 지역에서 이 깃발을 활용한 거와 지금 사장님의 이 특성이 맞는지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는 진짜 수치적인 자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제가 지금 매장 운영을 하고 매장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하에 사장님들에게 아낌없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걸 그대로 쫓아간다고 해서 바로 뭐 수익이 오를 거라고 제가 장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자세한 분석과 그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사장님들에게 있어서 매출이 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래 하단부에 나와 있는 번호나 혹은 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상에서, 뭐 제가 다 답은 아니겠지만 아는 선상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래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서 뭐 이거 제가 또 길게 해봐야 끝까지 보시는데 지루하실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제가 사장님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비범한 녀석들의 대표 비범한 녀석들 CEO 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연락 주세요. 네.